네, 강프로입니다. 자, 포스코 DX 보겠습니다. 자, 포스코 DX 2.3% 빠진 게 금요일이고요. 자, 올라가는 과정에서 지금 역배열 상태에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요, 저항을 받습니다.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 주가는 충분히 빠졌다. 더 이상 추가적으로 빠질 수 있으려면 실적이 아예 안 나오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실적이 굉장히 호실적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그 실적에 대한 내용부터 보면 이 내용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17% 상승한 호실적 포스코 DX 1분기 영업이익 352억. 자, 실적이 작년에는 어떻게 나왔느냐? 작년에 상당히 개선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1,100억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22년도에는 640억 정도의 실적이 나왔는데 거의 한 2배 정도의 실적을 낸 게 23년도인데 지금 실적치를 보면요. 17% 상승한 1분기 실적이 352억. 그러면 당연히 올해도 성장세를 이어간다. 자, 이 밑에 내용을 보면 자 보세요. 포스코 DX가 그룹사의 철강, 2차 전지 등 사업 호조와 맞물려 이번 1분기에도 견조한 실적을 이어갔다. 자, 근데 여기서 이걸 보셔야 됩니다. 포스코 DX는 철강, 그리고 2차 전지, 그쵸? 2차 전지는 어차피 공장을 뭐 퓨처엠, 그쵸? 이쪽으로 해서 공장을 양극재 공장을 새로 지어야 되는 거 이건 그냥 팩트잖아요. 지금 짓고 있고요. 근데 이 짓고 있는 과정에서 뭐가 진행돼요? 스마트 팩토리, 그쵸? 스마트 팩토리는 기업 측의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친환경 공장으로 다시 지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생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쵸? 그리고 뭐가 더 붙죠? 인건비가 증가하는 부분을 상쇄시킬 수 있다.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특히나 이런 환경적인 부분, 그리고 생산 능력을 증가하는 건 기업의 뭐 숙명과도 같은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인건비 증가에 따른 비용에 대한 커버, 이런 거는 당연히 너무 당연한 내용이다. 그런데 여기서 철강에 대한 부분이 같이 붙었습니다. 자, 그룹사에 대한 일을 다 받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수직 계열화가 잘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보셔야 되는 게 자, 이 내용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미국, 유럽, 그리고 중국산 더러운 철강의 관세 추진, 한국에 불똥 튈 수도 있다. 자, 내용 보세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7일 유럽 연합에 중국산 원료로 만든 더러운 철강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로이터 통신과 뉴욕 타임즈 등이 이날 보도했다. 자, USTR이죠. 미국 무역 대표부가 유럽에 보낸 지속 가능한 철강 알루미늄 글로벌 협정 제안서에 양측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친환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외국의 철강 알루미늄을 수입할 때 추가 관세를 매기는 방안이 담겼다. 한국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그렇죠. 탄소 배출 RE100 기준을 적용시킨 그 탄소 기준을 맞춰서 공장을 새로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아직까지 이게 뭐 발효되거나 시행된 건 아니지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위험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주식시장의 특성은요. 그렇죠. 앞으로 좋아지는 내용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간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이미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352억의 계속해서 실적 증가가 나오고 있다는 점은 스마트 팩토리를 포함한 로봇, AI 관련 쪽에 대한 그쵸 수요가 꾸준하게 진행된다는 거고 수요가 아직 폭발적인 단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주가는 이미 폭발을 해버렸죠. 자, 작년에 그 포스코 DX의 움직임을 보면 여기 보세요. 6,000원대에서부터 거의 한 8만 원 정도까지 10배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주가는 10배 올랐는데 주가가 쭉 빠져서 그쵸? 거의 한 6배, 7배 그 정도 그 상승폭입니다. 그러니까 고가 대비해서는 거의 한 50% 이상 빠진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실적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게 뭐예요? 주가는 먼저 올라간다는 거죠. 실적보다. 근데 먼저 올라가고 나서 일단 주가가 빠졌고 실적은 천천히 올라오는 그런 상황을 만나면 주가와 실적과의 차이, 그 간극이 좁혀지는 상황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이 구간에서 바닥을 잡는 것 이후에 뭘 만들어야 돼요? 정배열을 만드는 단계에 이제는 들어간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22평을 돌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22평 돌파는 시간적인 문제다. 그래서 우리는 22평 돌파하고 62평이 내려오면서 정배열 만드는 구간 동안 타점을 잡아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더 이상 추가적으로 나쁠 수 있으려면 2차 전지 사업이나 그런 부분들이 더 안 좋아져야 되는데 에코프로비엠 이미 적자 돌았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철강이나 그런 부분 제외하면 적자를 보고 있다고 보는 게 맞고요. 무엇보다 그 구간에서 최악의 상황을 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여기서 돌파하는 구간에서 타점을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이해했을 때 이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자, 실제 제 계좌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월 1일부터 4월 26일 거의 한 4개월 동안 내 계좌 수익률은 561%다. 그쵸? 내 계좌 수익률은. 그쵸? 그리고 이건 계좌 수익, 즉 손실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한 종목 잡아가지고 뭐 이거 보세요, 저거 보세요, 뭐 수익 났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익을 내려면 어떤 타점을 잡았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리고 이걸 이해를 하시면 다른 종목에서도 충분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YC 있죠? YC 어떻습니까? 돌파하는 구간의 매수에서 금요일날 16% 정도의 상승세, 그리고 이미 20% 정도의 수익을 내고 나서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지금 어떻습니까? 돌파하는 구간에 계속해서 공략을 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쪽이 계속해서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뭐 자람 테크놀로지나 이런 종목들 보면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한 결과 3거래일 동안 75% 정도의 수익을 내고 빠졌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요. 시장가 매수 선익 시스템 8시 49분 정확하게 장시작 전에 공유가 되고요. YC 아까 전에 보셨죠? 16%인가 17%인가 상승한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장시작 전에 공유가 됩니다. 그냥 시장가, 시가에 체결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 보면 22평을 돌파를 하고 62평이 내려오는 과정에서 내가 계속해서 타점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왜? 올라가는 상황에서 매수를 해야 되니까. 그쵸? 그리고 그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2개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하는지, 그리고 이 종목군들, 그쵸?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왜 공략하는지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그로 인한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까지, 그쵸?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드렸죠. 그러면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포스코 DX를 기술적 분석을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정배열 전환이 필요하다. 정배열 전환하기 위해선 첫 번째 22평을 돌파를 해야 된다. 22평은 이미 붙어있는 상황이지만 이 구간에서 횡보만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나빠지려면 뭐 해야 돼요? 완전히 박살 나야 돼요. 그냥 뭐 스마트 팩토리든 뭐 로봇이든 뭐든 아예 그냥 다 박살이 나야 됩니다. 근데 그럴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은 없다.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없지만 가만히 있더라도, 그쵸? 주가는 먼저 빠졌으니까 고가 대비해서 어느 정도까지 빠진 거예요? 막 60% 70%씩 빠졌죠. 그렇게 빠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하기 위한 로봇이나 뭐 스마트 팩토리 이런 수요 아예 없어져야 되는데, 실적 보면 그것도 아니야. 그럼 실적은 천천히 올라오고 주가는 다 빠졌으니까 괴리율이 줄어들고요. 가만히 있더라도 22평은 만나게 되어 있고, 여기서 횡보를 1주에서 2주 정도 더 하게 되면 62평의 기울기도 가파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정배열 구간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다. 그쵸? 왜? 정배열 구간에서 저항권을 아래에서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구간에서 세력들은 뭐래요? 개미털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어디서 공유를 해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소통방에서, 그쵸?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 금요일 날도 선익 시스템으로 상한가를 먹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뭐래요?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입장 가능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격을 잡는 원리가 있겠죠.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포스코 DX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지금 그 포스코 DX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제가 포스코 DX의 정배열 전환 이후에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DX, 자 DX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포스코 DX의 실시간 타점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 올라가는 종목을 매수해야 내가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다. 근데 포스코 DX는 먼저 빠졌다. 근데 실적은 좋아지고 있으면 실적과 주가의 괴리, 즉 간극이 좁혀지고 있는 거고, 지금 정배열 구간부터 공략을 했을 때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만들려면 내가 타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런 타점에 대한 이해를 했을 때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성과는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 이해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